메리츠 골든에이지 증권자 투자 신탁, 채권 혼합 재간접형, 운용 보고. 메리츠 골든에이지 증권자 투자 신탁은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펀드로 메리츠 자산 배분의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채권을 중심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자산을 포함하여 펀드를 구성합니다. 분기 해당 기간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2일 동안 펀드는 0.82% 상승하였습니다. 이벤트 및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이번 분기에도 인플레이션은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1월 FOMC는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였으나 금리를 곧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금리 인상이 임박함을 시사했습니다. 테이퍼링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며 2월 국채와 MBS를 각각 200억 달러와 100억 달러씩 매입하고 3월 초 자산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으나 시기 및 강도에 대해서는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있음. 현재 고용시장에는 실업자보다 채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의 점진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 대비 작아질 재정정책 등을 고려 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도구들은 있다고 언급.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과 관련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진행을 할 것이며 자산 정상화가 자산 매도가 아닌 만기 도래 자산의 재투자 중단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은 기준금리일 것을 분명히 함. 연준은 적정한 고용 및 인플레이션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은 아니며 인플레이션은 이번 FOMC에서 일시적이란 단어를 제거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병목 현상으로 인한 물가의 부담은 저희 운용팀이 최근 진행한 기업들과의 미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여전히 부담되는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 속도의 증가율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 인상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자발적인 퇴사 현상으로 야기되는 구인난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자발적인 퇴사 현상이 구조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소비 성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고용시장은 궁극적으로 균형 상태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의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작년부터 상대적으로 짧은 두레이션을 가진 채권형 ETF들에 대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왔으나 전반적으로는 발행 주체, 만기, 듀레이션, 투자 등급 등에 있어 여전히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주요 주식 포트폴리오인 메리츠 글로벌 고배당 펀드 역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 및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으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확고한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로서 물가 상승 시기에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주식 배당과 채권 이자를 통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운영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021년 한 해 미국 달러는 대부분의 통화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위안화 역시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유로 드는 경우도 있으나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도 미국 달러의 절상폭이 더 컸음을 고려한다면 중국 위안화 강세를 다른 측면, 즉 내수 침체의 정도가 예상보다 클 수 있음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레버리지가 높은 부동산 산업에 대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 역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위안화 절상이 현재 시점에서 중국 경제를 지지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수출에 타격을 줄 경우 중국 정부의 성장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2021년 12월 중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위안화의 강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담 정도를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2022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성장을 가속화하기보다는 5%대의 GDP 성장률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펀드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미국 달러로 구성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피터 린치는 마켓 타이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제 가격의 조정 때문에 돈을 잃은 것이 아니고 가격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잃어왔다. 이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모두 해당되는 조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마켓 타이밍을 지향하고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여정에 흔들림이 없으시도록 저희 운용팀은 투명한 소통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운용팀